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농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에서 2019년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사용해왔던 농로가 없어졌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통로 개설을 요구하였더니 지자체로 미루었는데 지자체는 반대쪽에 통로가 있으니 그 통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농로가 없어졌다면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공원녹지법, 국유재산법 등에서 허용 또는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금 비포장 상태의 진입로가 보이시죠? 농로가. 이 도로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사항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개발법의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 제122조에 국토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상위법이 국토계획법이고 이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이 개발제한구역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익사업과 그 거주민을 위한 지원시설만 할 수 있고 사적 개발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 지원이 될 수 있는 농로 개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영농을 위한 농로와 사도법의 사도는 개설이 가능한데 영별표 이의 허가 신고 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만 허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영별표 1에는 농로는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개인이 아닌 주민들이 사용해온 농로 개설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갖고 이제 재량권이지만 법적 기준에 맞으면 뭐 꼭 불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주민들이 그동안에 사용해왔던 농로라면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도면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역 밖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개발이 되는 곳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도시개발법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 구역 내 토지의 3분의 2 이상, 물론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의 3분의 2를 소유한 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실시계획으로 기존 통로의 처리 방법을 문의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도면을 보고 또 관련 조서를 보게 되면 진입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 놨는지,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영농 목적의 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내부 도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특정한 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법령의 제한사항도 지켜야 하지만,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허가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지켜야 되지만 기존의 통행로가 절단되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부득이 기존의 통행로를 막아야 한다면 대체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처럼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이 개발구역과 그 파란 색깔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의 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내에 제일 윗부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과 연결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왼쪽에 경관녹지가 있고 가운데 소로 3류, 6m짜리 소로 3류가 있고 오른쪽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런 이런 세 가지 공익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도 기존의 통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하얀 것이 지금 이번에 사업 시행자가 개설하겠다는 도로인데, 그 바로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위를 보면 이게 하천이고, 이 하천이 말라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농로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비하고 연결해 줄 거냐는 사업 시행자한테 약속을 받아야 될 일이고, 그 내부의 농로 개설은 또 관련 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맞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 도면을 보면 공원녹지법의 경관녹지로 기존 통로를 막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얀색이 도로가 기존 통로를 대신한 도로를 개설한 것이니까 왼쪽에 경관녹지가 하얀 도로의 끝을 막지 않은 것이 보이죠. 않았고, 오른쪽 근린공원에는 여러 시설이 설치되므로 기존 통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하얀 도로를 개발제한구역과 연결해 줄 의무가 이 사업 시행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즉 소로 3류를 개설해서 끝을 경계를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소로 3류 종점과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공사 마무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또는 시청의 공사 감독관에게, 이런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지정돼서 도시개발공사가 하지만 이것을 감독하는 시청의 허가부서에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께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사 마무리 어떻게 할 건지. 끝까지 막지는 않았지만 공사를 그냥 뒷부분을 엉성하게 해놓게 되면 사실상 리어커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곳은 사업구역 내에,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 소로 3류 경관녹지 근린공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했을 겁니다. 개발행위 팀하고도 했고, 또 개발제한구역 팀하고도 했을 수 있고요. 또 공원 관련된 부분하고도 했을 수도 있고, 녹지 관련된 부분하고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 당시 협의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소로 3류가 결정된 시기 및 이유를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2년 항공사진을 보면 지정되기 전에도 보행로 수준의 농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1년도 항공사진에는 농로가 넓어져서 리어커 이상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농로로 주민들의 영농 목적 등 통행인이 많아져서 도시계획시설 소로 3류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묘지가 있고, 그 묘지 바로 위에가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지금 신청인의 토지인 겁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이 통로가 막혀도 인근 다른 곳으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그러니까 반대쪽 말입니다. 반대쪽에 가능하므로 시행자가 대체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유지이므로 그 소유자가 언제든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이므로 사업구역의 시행 및 수용 잔여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의 대체 통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소로 3류를 막는다면 대체도로를 만들어줄 의무가 사업 시행자한테 있는데, 대체도로는 건너편 반대쪽, 오른쪽 반대쪽에 그 지금
사유지를 그림에처럼 철조망을 쳐놓고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유자가 막아버리면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건 사업 시행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농로 개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농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을 위한 농로 등은 법률에 의하여 주민들이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자비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직접 설계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형질변경 허가, 하천조명 허가, 국유재산 허가, 공유재산 허가 등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토목사무실을 찾아야 되고, 또 반면 개발제한구역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그동안 제한받았던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지원사업에는 도로 개설도 포함되거든요. 농로 개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근 토지주들이 합심해서 동사무소와 개발제한구역팀, 또 우리 시의원에게 소로 3류와 연결된 농로 개설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자비로 하던 지자체가 해주던 그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법에 가능할 것처럼 돼 있는데 재량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한다면 이 지자체 감사부서에 고충민원을 내고 또 국민권익위 등에 고충민원을 내게 되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국토부 예규 361호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은 생활편익사업으로서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국어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나 지자체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해주다 보면 이쪽에는 못하거나 아니면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곳이죠. 공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내부에 경관, 녹지, 소로, 삼류, 근린공원 등을 설치할 때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농로 등을 존치하거나 없애려면 대체 통로를 개설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소로, 삼류의 종점과 개발제한구역과 맞닿은 그 소로, 삼류의 종점과 개발제한구역과 연결되는 곳의 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 또는 시청 관련 부서에 자세히 질문해서 원만하게 해결 약속을 받았다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굳이 사업을, 공익사업을 방해할 필요도 없고, 그 사업 시행자가 그 마무리를, 그 연결되는 부위 마무리를 그 안쪽으로까지, 이미 훼손된 곳이니까 안쪽이 농로라면 잘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자 또는 시청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고충민원을 낼 수밖에 없는데,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에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크지만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돼서 오랫동안 농로로 사용되었던 곳이라면 앞서 설명한 수용당한 후 주민의 권리와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토지전문 변호사와 실력 있는 토목사무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될 것입니다.